안녕하세요. 음료와 주장관리 박인기 교수입니다. 파랗게 돋아난 새싹이 어느덧 자라서 도금이 짙어가는 5월이자 가정의 달입니다. 연일 기온이 많이 상승하고 있지만 얼어있는 우리 마음은 그다지 열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깨를 펴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우리에겐 꿈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 꿈과 희망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멋진 한 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8주차 1차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8주차 1차시 강의는 제4장 증류주 제2절 진과 제3절 보드가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4장 증류주 2절은 진입니다. 우리 교재 140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의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은 두송자의 프랑스어로 지네브허에서 생겨난 말로서 영어로 전해지면서 이 말이 지네브허가 축소돼서 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19세기 하반기에 네덜란드 실비우스 박사가 독일에서 생활하고 있는 네덜란드 선원과 식민지 사람들을 위해서 열대성 병의 치료 및 예방약으로 개발한 것이 진입니다. 그러니까 진은 초기에는 이게 술이 아니고 의학용으로 개발이 된 겁니다. 실비우스 박사에 의해서. 진은 보리 메가, 호밀 메가, 밀, 옥수수 등을 양조하여 3회 이상 증류하여 높은 알코올을 만들고 이 알코올에 물을 혼합하여 두성자를 넣고 맛을 낸 무색 증류한 술입니다. 진은 초기에 술의 개념보다 이뇨 효과가 있고 위에 좋고 소독을 위한 약용이었으며 술의 나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두성자를 넣었습니다. 초기 진이 만들어졌을 때 영국 신사들은 진을 무조건 경멸하고 몹시 비난했으나 일반인들은 싸게 술을 구입할 수 있어서 노동의 고통을 잊는 하나의 수단으로 한층 더 즐겨 마시게 됐습니다. 즉 영국 신사들은 진을 하급주로 생각하고 마시지 않았지만 일반 노동자들은 노동을 잊기 위해서 노동의 고통이 힘드니까 술을 마시면서 노동을 잊기 위해서 술을 즉 진을 즐겨 마시게 됐습니다. 보시고 있는 그림 오른쪽 그림은 바로 노가주라는 나무인데요. 우리 한국에서 지금 자생하는 나무인데 요게 지금 파란 열매가 맺혔죠? 요게 바로 주니퍼벨입니다. 그러니까 진을 만들 때 이 열매를 따서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쁜 냄새를 제거하려고 이 열매를 넣는데 이게 바로 주니퍼베리가 되겠습니다. 진은 무색으로 유리제 탱크를 사용하여 거의 숙성을 하지 않게 판매되기 때문에 생산 원가가 적게 됩니다. 만약에 숙성을 한다 그러면은 그에 따른 비용이 증가할 건데 진은 거의 숙성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몇몇 소량의 진은 숙성을 하는 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진은 숙성하지 않고 바로 판매하기 때문에 생산 원가가 싸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판 가격도 저렴해서 모든 또 칵테일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게 바로 이 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음료와 잘 어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1730년 영국에서 진의 판매를 줄이고자 진 법령이 만들어졌어요. 진 법령은 1회 9리터 구입만 허용한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노동자들이 노동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진을 많이 사가지고 가서 마시니까 그만큼 주치자 즉 알코올 중독자가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는 그 당시에 1730년 진 법을 만들어서 1회 구입 시에 9리터 이상 구입 못한다는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을 만들게 됨으로써 또 몰래 만드는 밀조주가 또 성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사람들의 심한 반대로 7년 만에 진법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제2절 진, 두 번째는 진의 제조 과정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141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진은 메가, 옥수수, 호밀, 귀리 등으로
매실을 만들고 발효시켜서 연속 증류로 먼저 증류를 합니다. 연속 증류에서 나오는 알코올 도수는 90에서 95도로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 그 높은 주정에다가 물을 혼합해서 약 60도까지 떨어뜨리죠. 물을 섞어가지고 알코올에다가 그 다음에 주니퍼베리와 그 다음에 다른 향료 식물을 넣어가지고 다시 잘 저은 다음에 단식 증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은 두 번 증류를 합니다. 연속 증류로 먼저 해서 알코올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섞어가지고 알코올 도수를 떨어뜨린 다음에 또 다른 향료 식물과 주니퍼베를 넣고 다시 증류를 합니다. 단식 증류로. 이때 주정은 단식 증류를 하고 나서는 40에서 45도로 떨어뜨린 다음에 병에 넣습니다. 진은 원칙적으로 숙성하지 않으며 제조제에 따라서 맛이 틀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의 종류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은 첫째 네덜란드 진이 있습니다. 홀랜드 진. 1830년 네덜란드 브리마우스 교단의 한 수도승에 의해서 만들어진 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맥과 호밀의 비율을 즉 보리와 호밀의 비율을 1대2로 혼합한 후 단식 증류로 3회 증류해서 알코올 성분이 50에서 55도가 되도록 한 강한 진이 되겠습니다. 생산은 당연히 네덜란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덜란드 즉 홀랜드 진이라고 합니다. 진의 종류 두 번째는 주네브 진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지는 진으로 곡물을 주올려 하여 발효시킨 후 단식 증류기로 2, 3회 정도 증류합니다. 주네브 진은 오크톤에 저장을 하며 몰트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몰트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주네브 진은 몰트로 만들고 그 다음에 단식에다가 오크톤에 저장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위스키 만드는 과정을 그대로 겪는 그런 진이 되겠습니다. 진의 종류 세 번째는 런던 드라이 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그런 진 중에 하나인데요. 스코틀랜드 진, 에일의 진 등이 있으며 원료는 대맥이고 연속 증류기로 정류해서 두성실과 코엔트를 넣습니다. 숙성이 필요 없이 마시며 성분은 옥수수 75%, 그 다음에 호밀 10%, 몰트 15%로 구성된 엿기름을 증류해서 만듭니다. 진의 종류 네 번째는 아메리칸 진 설명드리겠습니다. 런던 드라이 진과 같은 타입으로 맛은 달지 않고요. 알코올 동도가 높습니다. 유명 상표로선 플라이슈만 진, 하이런 워커 진 등이 있습니다. 하이런 워커사는 진만 만드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류주, 예를 들어서 위스키라든가 보드카 등도 만드는 그런 유명한 회사입니다. 진의 종류 다섯 번째는 드라이 진이라 하는데요. 무색 투명하며 곡물에 고평나무 열매 즉 주니퍼 베리 또 다른 말은 두송자 다 똑같은 말이죠. 이 고평나무 열매와 여러가지 향료를 원료로 배합하여 드라이진 특유의 맛과 향을 내주며 감미가 없는 것을 드라이진이라 합니다. 단맛이 없는 걸 갖다 드라이진. 드라이진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이 런던 드라이진이 되겠습니다. 진의 종류 여섯 번째는 올드탐진 설명드리겠습니다. 올드탐진은 앞에서 설명한 드라이진에다 2% 정도의 당분을 넣어서 감미가 나게 한 진입니다. 주로 영국에서 많이 생산됩니다. 진의 종류 일곱 번째는 플레이버드 진입니다. 플레이버드 진은 리큐르 타입입니다. 진에다가 다양한 부재를 넣기 때문에 그래서 플레이버드 진은 두송자 대신에 여러가지 과일, 약초, 씨앗, 뿌리 등을 넣어서 만드는 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에다 오렌지, 레몬, 바카, 생강 등을 원료로 하여 감미가 풍부하고 또 배합된 원료의 맛과 향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플레이버드 진이라고 합니다. 플레이버드 진, 이 진에만 플레이버드 진이 있는 건 아니고요. 보드카에도 보드카에다가 여러 가지 부재를 넣으면은 플레이버드 보드카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부재료를 첨가해서 만든 걸 갖다 우리가 플레버드 진이라고 합니다. 이 플레버드 진은 스위트 진으로 칵테일보다 스트레이트로 마시기가 좋은 그런 진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슬로 진이 있습니다. 이 술은 사실은 진은 아닙니다. 이 술은 슬로 진은 연속 증류된 진에다가 야생 자두를 넣어가지고, 즉 우리 풀엄 있죠. 야생 자두를 넣어가지고 짙은 적색이 나게 한 술인데 단맛과 과일의 맛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즐겨 마시는 술로서 진이기보다는 코델, 즉 우리 혼성주, 리큐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그림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이 바로 슬로진이 되겠습니다. 제2절 4번 진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진의 종류는 다른 술과 달리 증류하지 않고 정류란 말을 많이 씁니다. 즉 두 번 증류를 통하여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증류이다, 이런 뜻입니다. 진의 특징 두 번째는 산뜻하게 퍼지는 향기 신선함과 음주시 청량감이 있습니다. 산뜻하게 퍼지는 향기 신선함, 이것을 위해서 주니퍼 벨을 넣은 겁니다. 진은 다른 술이나 리큐르 또는 주스 등과 잘 조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칵테일 기본주 베이스라 그러죠. 이걸로 많이 쓰고요. 영국 진은 저장을 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특유한 방향성의 무색 투명한 증류주입니다. 여섯 번째, 드라이 진은 감미가 없는, 즉 단맛이 없는 증류주입니다. 일곱 번째는 창미한 주정이, 즉 맛을 갖다가 첨가한 주정이 알코올이 40%에 되는 독한 알코올성 증류주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올드탐 진은 영국산 진으로 설탕을 첨가시킨 약간 달콤한 맛이 나는 진을 이야기합니다. 제2절 다섯 번째, 진의 유명 상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의 유명한 상품은 영국, 네덜란드, 미국, 독일에서 주로 생산되는데 그 상품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네덜란드 진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진 중에서 볼스 진. 볼스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증류사로 1575년 창립된 최고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진 회사가 되겠습니다. 본사는 시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은 진의 중심지로 전 세계에는 약 300개의 진 증류업자가 있었습니다. 실버톱 진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산입니다. 볼스사에서 만든 영국 타입의 상쾌한 타입의 진으로 드라이 진이 되겠습니다. 진의 유명 상표 두 번째는 영국 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진에서 첫 번째는 비피터 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피터는 라벨에서 보여주듯이 런던 탑에 주재하는 근위병을 뜻하고요. 1829년 런던에서 설립된 보르세의 제품으로 그 특징은 상쾌한 향기와 매끄러운 풍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진 두 번째는 고든 진이 되겠습니다. 진으로는 세계 최고의 회사로 1769년 런던에 템즈강 남쪽에서 창업하였다가 나중에 런던시 북쪽에 고주 웰가로 옮겼습니다. 1898년에는 탱거레이 회사와 합병하여 탱거레이와 고든 2대 브랜드를 가진 최고의 진 회사로 출발했습니다. 고든사의 진은 드라이 진과 올드탐 진을 모두 생산하고 있습니다. 영국 진 세 번째 상표는 탱커레이 진이 되겠습니다. 1830년 설립되어 런던의 맑은 물로 제조한 술로 1898년은 고든사와 합병해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이 탱커레이 진은 맛이 드라이 타입이기 때문에 최근 미국에서도 인기가 좋으며 진 중에서는 프리미엄급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봄베이 진 설명드리겠습니다. 런던에서 생산되는 드라이한 풍미의 진으로 1781년 회사가 창립되어 지금도 그때의 전통을 계승하여 진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곡물로 술을 제조한 후에 세계 각지에 생산되는
약초를 수집하여 증기를 이용해서 향기를 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길비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길비사는 1857년 길비가의 월터 알프레드 형제에 의해서 창업을 하여 일본의 니카사와 기술 제휴하고 있습니다. 1887년에는 스카치도 제조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길비진의 모양은 네모지면서 넓적한 모양인데 이 디자인은 미국에서 금주법이 시행되었을 때 위조 상품이 많이 나돌았습니다. 그때 위조품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으로 레드 라벨은 알코올 도수가 37도, 그린 라벨은 47.5도 정도 됩니다. 제4장 증류주 제3절은 보드카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145쪽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3절 보드카, 1번 보드카의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드카는 러시아, 폴란드와 같은 슬라브 민족의 국민주라고 할 정도로 많이 마시고 있으며 감자와 일반 곡류를 원료로 하여 발효 증류한 술입니다. 주로 감자를 많이 보드카를 만드는 데 이용했는데요. 그 이유는 먹고 남은 인역국식이 감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보드카 원료가 과거에는 감자로 많이 이용됐습니다. 보드카 어원은 러시아의 우오다로 영어의 워터와 비슷한 것으로 생명의 물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드카 말고도 우리가 생명의 물이라 불리는 그런 술 종류로는 위스키나 브랜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스키, 브랜디, 그 다음에 보드카는 다 생명의 물이라는 그런 어원에서 출발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드카는 오래전부터 추운 나라 러시아인들에게는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동자나 귀족 모두가 자주 마시는 술이었지만 그 역사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보드카의 제조법이 다른 나라에 전해진 것은 러시아의 보드카 제조업자로 스미노프 회사의 스미노프 사장인 우라디미트 스미노프가 해외로 추방되면서 프랑스 파리에 망명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소규모의 보드카 공장을 세워 망명한 러시아 사람들을 상대로 스미노프 보드카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보드카가 다른 세계에서 만드는 제조법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 후 미국에서는 1933년 파리의 스미노프 공장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보드카 생산 허가를 받고 미국산 스미노프 보드카를 만들면서 1958년 미국에서는 보드카 생산량이 본국인 러시아 옛 본국인 구소련을 추월하여 세계 제1위 생산국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보드카의 제조 과정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자나 고구마, 밀, 호밀, 옥수수 등 원료를 삶아서 메가를 넣고 당화시킨 다음 효모를 넣어서 발효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액으로 95도 정도의 술을 만듭니다. 보드카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 증류한 후 나무의 숯과 좋은 모래로 40에서 50회 정도 여과시킵니다. 보드카와 진은 저장 숙성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생산비가 저렴하여 싸게 판매됩니다. 우리 여기서 진과 보드카 차이점 설명드리면 진은 술에 나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주니퍼베르 즉 고평나무 열매를 넣어가지고 그 냄새를 없애면서 상쾌한 맛을 내줬고요. 보드카는 이게 구러시아에서 비밀로 지켜졌던 제조 방법이 바깥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은 보드카 제조 방법을 그동안에 몇백 년간 비밀이었었지만 보드카가 나쁜 냄새를 없애는 방법으로서는 숯하고 모래에다가 이거를 여러 번 40에서 50회 정도 여과시켜 가지고 냄새를 제거했습니다. 그런 차이가 났습니다. 세 번째는 보드카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드카는 세계 각국에서 만들고 있으며 무색 투명한 증류주로 어떤 음료에도 잘 조화되기 때문에 칵테일 기주로 적합합니다.
보드카 특징 설명드리는 첫 번째, 무색, 무치 특징이 있습니다. 색깔도 없고 맛도 없고 냄새도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190% 이상의 높은 알코올 도수로 증류시킨 후 여러 번 여과해서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즉 95도 이상의 높은 알코올로 먼저 증류한 다음에 모래와 숯을 여러 번 통과시켜 가지고 나쁜 냄새를 잡아줄 거고요. 병에 넣을 때는 40프루프 즉 40도에서 55도 프루프 이내로 희설해서 병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95도 이상 되는 그런 알코올을 병에 넣을 때는 40에서 55도 되게끔 물을 섞어서 병에 넣는 게 보드카 특징이 됩니다. 네 번째는 폴란드 등에서는 주정도가 45도이며 러시아 주정도는 40도입니다. 다섯 번째, 보드카는 스스로 여과하여 냄새를 없애고요. 여섯 번째는 러시아와 폴란드에서는 이론스 글라스에 아주 차가운 것을 스트레스로 마시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는 무색, 무치, 무미 특성을 이용해서 각국에서는 칵테일 기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여덟 번째는 보드카 원료는 밀, 감자, 호밀, 사탕, 비트, 옥수수 등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만들 때는 감자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보드카 유명 상표 설명드리면요. 러시아 보드카로서는 모스코프스카야, 스톨레치나야, 스톨로나바야 이게 세계 3대 보드카가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그런 보드카로서는 스미노프, 사모바르, 하이럼워커 이런 보드카가 생산되고요. 네덜란드에서도 보드카가 나오는데요. 볼스, 드쿠퍼 이런 회사에서 보드카를 만들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즉 잉글랜드 보드카로서는 고든, 길베 이런 회사에서 고든 길베라든가 아까 미국의 하이럼워커라든가 드쿠퍼 이런 데는 보드카만 만드는 건 아니고요. 진이나 럼이나 그 다음에 보드카, 위스키 이런 다양한 증류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상 8주 1차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8주 1차시 강의를 듣고 본 강의 레포트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진의 제조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두 번째는 보드카의 제조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는 보드카 특징을 써서 레포트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주 1차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5주차 강의 내용을 모두 채웠습니다. 우리 위스키 부분이 어렵고 딱딱할 수 있었을 건데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들 모두 건강하시고 많은 질문 게시판 Q&A나 또는 제 휴대폰으로 전화 주시면 답변을 성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인 교수입니다. 코로나가 많이 진정되어 가지만 아직도 외출, 모임, 지인들과의 만남의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답답하지만 지금까지 잘 견뎠으니 모두 함께 조금만 더 참아보시죠. 이럴 때일수록 개인 건강관리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귀중한 시간으로 활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5주차 강의는 제4장 증류주입니다. 우리 교재는 119쪽으로서 제4장 증류주는 총 7절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분량이 많은 관계로 제1절 위스키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범위는 119쪽에서 140쪽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5주차 강의 내용을 모두 채웠습니다. 우리 위스키 부분이 어렵고 딱딱할 수 있었을 건데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들 모두 건강하시고 많은 질문 게시판 Q&A나 또는 제 휴대폰으로 전화 주시면 답변을 성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 교수입니다.